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꼰대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지하게 덥죠? 아우, 죽겠어요. 아우, 짜증납니다. 아우, 전 막 벗고 싶어요. 아우, 여기서 벗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연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오른다, 뭐 불장이다. 네.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 불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더운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뉴스 들으면 이제는 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확실한 뉴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확정되는 뉴스들, 좀 시원하게 쿨한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좋네요. 네, 첫 번째 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원래 연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오.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언제쯤 되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확정되니까 그 내용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죠? 그럼요. 네. 두 번째로 우리 용산 국제 업무지구 자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임대 아파트 진내 만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용산 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이 11월 정도에 영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과 네. 앞으로 이 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조성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 논란이 이제 아주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8월 정도, 7월이니까요. 네. 빠르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지하화가 확정이 되면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 이권대님과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자,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스마트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7대 제한을 했는데 그걸 채택을 해서 한다는데, 그 국민 7대 제한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공원, 보존과 활용 균형을 이루는 공원,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포용하는 공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는 공원,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대 제안을 최근에 제5회 위원회가 열렸고, 서면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국민 참여단에 7대 제안을 채택을 했다고 26일 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추진위가 그동안 여건 변화와 국민 제안문을 반영을 해서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 최종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용산 마스터플랜, 용산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또 미군이 이전을 하고 나서 미군이 남겨놓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양 정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제 이 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할지가 구체적으로 원래 이제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 본격적으로 용산의 공원이 이제 착공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럼 10년 뒤에 네. 용산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용산이 공원이 완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용산 공원 주변 지역이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럼요. 미국의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그렇죠. 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뭐 1,000억대, 2,000억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 한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와 비견되기는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가의 부동산들이 이제 즐비하게 되는 가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자, 우선적으로 용산공원에서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꼽으라면 어디가 먼저 될까요? 저는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데가 네네. 요 아래쪽에 있는 이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천동은 한강도 끼고 있고 아래쪽으로 한강이고 네네. 그다음 위쪽으로 이제 공원까지 갖추게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강 끼고 공원 갖춘 데가 지금은 딱 한 군데 있잖아요. 네네. 서울숲. 그렇군요. 네, 그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이는 것 같아. 연예인들도 많이 살더라고요. 아니 돈 좀 있고 방구 좀 낀다 그러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냄새가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천동 같은 경우가 네네. 이런 주거지가 현재도 굉장히 뭐 아파트 단지로 잘 이루어져 있고 뒤에 이제 공원까지 개발 계획이 딱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철로도 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그거 네. 제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대단지를 갖출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철로가 지하가 되면은 그 네. 지하된 공간도 네. 또 공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 이거 순위를 정해서 1등, 2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왼쪽 편에 있는 한남 뉴타운 오른쪽. 오른쪽이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한남 뉴타운 이거 뺄 수가 없죠. 최근에 뺄수 이제 3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네. 4구역, 5구역, 이제 2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그렇죠. 또 최근에 여기 유엔사 부지가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빨리 이제 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밑에 수송부 자리 네. 거기다가 이 밑에 신분당선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네. 뭐 이 연결이 돼서 용산까지 연결되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럼요. 대단히 신규 아파트 주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은 네. 여기는 고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이제 이태원 그다음에 이게 뭐죠? 경리단길.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해방촌길. 해방촌길. 그래서 이런 상권과 남산이라는 것이 천혜 막히죠.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은 요 캠프킴이 개발될 거고, 네. 이 경의중앙선이 지하화되는 것 마찬가지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도 지하화되고, 그렇죠. 여기서 또 녹지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방촌 라인이 또 남산과 연결되면서 녹지가 되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관광 벨트가 형성되다 보니까 용산공원에 접해 있는 지역들은 무조건 가치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 연말에. 올 연말에. 네. 연말에 용산공원 개발이 확정되는 선물이 우리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나올까요? 크리스마스 때 나오지 않을까요? 좋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그때 한번 또 새롭게 확정된 내용을 갖고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네. 용산 철도 정비창, 이건 국제 업무지구,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고 보통 불렀죠. 그렇죠. 자, 주민 반대를 하는 주택 공급은 어렵다라고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글로벌 5대 도시로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거예요. 네. 세계적인 5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 시장님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1만 가구 공급을 하기로 한 정부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주택을 배치할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안에는 그 업무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상업 시설, 네. 사실 서울 안에도 이런 업무나 상업 시설에 대한 큰 대형 부지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부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사실 이런 고가의 땅이고 굉장히 필요한 상업지역 안에 이런 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국가 이익에 어찌 보면 좀 약간 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주택을 짓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네. 공공주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좋은 입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는 동의하고 같이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자, 소 잡는 칼을 닭을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자. 네, 그 그쵸.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업무지구 자리는 우리나라가 향후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물려줘야 되는 의무감에 의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택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먹거리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반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서울시장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예를 들면 주택가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을 때 거기에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분배를 해서 그 주거타운의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같이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는 네. 취지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울 중심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한 중인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과천도 네. 주민 반대에 의해서 아예 이제 그렇죠. 물러서 버렸잖아요. 태능도 그렇고요. 태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서부 뭐 운전면허 시험장 거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정부가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또는 어떤 개발 방향과 주민들과 의견 소통을 하고 나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정책들을 펼 때 취지는 좋고 목적은 좋았는데 과정이라든지 수단을 쓸 때 방법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너무 급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들을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정비창 부지는 오 시장님이 10년 전부터 국제 업무지구로 조성을 주장해 왔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시 이제 컴백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러면은 오는 11월께 용산 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말에 앞서 얘기한 용산 공원에 대한 이제 최종 확정 조성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오고. 11월 정도 이르면 11월이니까 12월에 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네. 용산 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공원과 지금 업무지구 가장 큰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용산 개발의 양대 산맥에 대한 모든 결과가 확정적으로 연말 정도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용산 지역들이 이 두 가지 호재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네. 또 한번 바람을 한번 타지 않을까. 아니, 사실상은 이 두 개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네네. 용산 공원이라든지 이 업무지구 하나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굉장히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두 개가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네. 불확실했던 것이 네.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에서 이 가장 큰 리스크가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죠. 투자에서 가장 그 리스크는 불확실이죠. 언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래 걸려도 언제 된다라는 걸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르는 게 가장 불확실한 건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용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좀 더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도 뭐 용산에 집을 갖고 계시거나 네네.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그림의 조감도는 예전에 네. 이 서부 이천동과 더불어서 이 전체가 다 이제 통합으로 개발돼서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감도지만 한강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분할이 돼서 이제 별도 개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랜드마크 건물 네. 630m 네. 랜드마크 건물은 그대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요번에 그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변하게 되겠지만 이런 모습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확정이 되는 게 이제 멀지 않았다. 네, 뭐 글로벌 5대 도시형도 되려면은 네. 이 정도 랜드마크 뭐 600m 이상 넘는 것들은 필수적인 거죠.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럼요. 관광객들을 외국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럼요. 거기서 다 그 사진 포인트가 다 나오는 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네. 사진의 명소가 세계적으로 또 유명세를 떨치고 있네요. 그렇죠? 뭐 비디오에 뭐든지 잘 나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뉴스인데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 양재 IC에서부터 동탄 IC까지가 국토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가 서울시가 관할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눠져 있군요. 네네,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지하화가 되면은 어느 지역은 그거에 영향을 제대로 받아서 지금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자, GTX A 노선과 네. 호재가 겹쳐져 있는 네. 동탄 일대는 기대감이 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아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러게요. 서울 집값 돼버렸잖아요. 거기. 네네. 이게 GTX 때문이죠. 네.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겹 호재가 이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 도로망도 굉장히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네. 지하로 네.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자 5일날 네. 7월 5일이죠.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8월 다음 달이네요. 네, 바로네요. 네, 늦어도 9월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 확정 짓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원래 추석 때 그 예.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 것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 연말의 선물은 공원과 업무지구고 그렇죠. 이거는 추석 선물이에요. 그렇죠. 추석 선물. 아, 그렇군요. 네. 자, 노영호 국토부 장관은 지하 구간으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구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종점 구간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확정이 임박해지면서 시정점 구간으로 거론되는 화성 동탄 일대 집값이 심상치 않다. 반대로 일산 일대는 잠잠하다고 합니다. 분당 일대. 네, 분당 일대. 네. 자, 향후 집값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잠잠한데 네. 나중에 이게 또 뒤늦게 영향을 줘서 활활 타오를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호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네네. 잠잠하다가 꼭 한 번에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한 번에 뛰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GTX 인천에서도 송도는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 중간에 있는 지역들 인천시청이라든지 뭐 부평 이쪽 라인들은 초반에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리하시네요, 이건대님. 그럼 제 눈이 예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그럼요. 작아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서 이 분당 일대가 왜 잠잠한지가 밑에 뉴스로 나오는데요. 네. 경부고속도로와 접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접근성이 좋대요, 지금. 그렇죠. 성남 분당 일대 부동산은 당장 지하화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분위기예요. 자, 요게 왜 그러냐면은 네. 분당하고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판교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동판교, 그렇죠. 이게 서판교, 서판교.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서판교와 동판교가 단절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하화가 되면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이쪽에 있는 분당이 아니고 판교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판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판교라는 곳은 우리 이 김권대가 자주 얘기하는 네. 이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죠.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판교고 지금 현재 판교의 아파트의 가격의 미래 가치는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단절돼 있던 부분이 지하화가 되면서 위의 그림처럼 녹지화가 된다면 이렇게 네. 녹지가 되는 이게 이제 판교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거든요. 야,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된다면 판교의 가치가 네.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자, 판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판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길게. 네. 그래서 서판교와 동판교로 나눠져 있고 그렇죠. 경고소 지나가는데 네. 판교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연동을 해서 이 분당 분당. 지역의 가치도 연동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높아지면서 연동을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 분당 지역이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관망세로 좀 지켜보고 있고 지금 분당 지역은 오히려 다른 호재 때문에 리모델링 호재 때문에 그렇죠. 가격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매물도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리모델링 시범지구가 있는 곳도 네. 6군데의 시범지구가 있고 최근에 뭐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탓에 네. 추가 상승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 지금은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중은 판교가 뛰고 그런 분당도 따라 뛸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 계획됐던 거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를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5년에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네. 25년까지에 대한 건설 계획들이 계획을. 확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초는 6월달, 지난달에 이게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네. 조금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8, 9월달에 네.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검토안에서 시작점과 종점은 아직 미정인데 국토부 장관이 동탄에서 강남까지 약 30km를 언급했다라는 얘기는 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관할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구간과 국토부 구간이 국토부,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강남까지를 이렇게 거론을 했다는 얘기는 네. 서울시장과 네. 국토부 장관이 이게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밑에서. 네네. 저번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네. 이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하면서 네. 서울시와 국토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네. 또 그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추경 예산에 이 국토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내용과 국토부 장관도 곧이어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었거든요. 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예산 규모는 3조 원에 추산이 된다고 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를 네.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교통난 해소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그렇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이 국토부 장관이 거론하기에는 네. 시장의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것 뿐이죠. 또 이러다 또 집값 불날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독박 쓸까봐 그런 얘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몰래도 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위험한 시기죠. 위험하죠. 발언을 조심해야 될 시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세 가지 정도의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연말 정도에 용산공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원, 세계적인 5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판이 되는 공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제업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올 연말 정도에 라는 네. 내용과, 이제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2006년부터 지행됐으니까 네. 14년, 15년이나 걸려서 그렇죠. 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덥고 답답한 뉴스 가라! 저희가 확정적이고 깨끗하고 쿨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